자, 대표이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의 권한인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까 봤던 이사회 권한인 393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393조에 해당하면 이사회, 그렇지 않는 정도의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면은 대표가 직접 할 수 있는 거죠. 법률 정관에서 결정 사항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 가운데 중요한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이 아닌 이 기준을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일상 업무라고 합니다. 일상 업무에 속하는 사항은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얘도 일상 업무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기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519번 회사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였으나 대표가 대표권 제한을 위반한 경우 선의 제3자는 209조 2항에 따라 보호되는데 이 경우 거래 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209조 2항에 따라 보호를 받기 위해서 선의 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이때 선의는 무중과실이면 돼요. 그러니까 상법에 그냥 선의라고 나와 있으면 무중과실입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거래 행위는 무효라고 봅니다. 그렇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요 태도를 그러니까 요런 해석을 전단적 대표행위까지 이제 영향을 좀 미쳐서 전단적 대표행위 중에 신주 발행과 같은 집단적 거래 행위의 경우에는 요건 좀 얘기가 다르죠. 이거는 언제나 유효한 것으로 보지만 여기 영향을 미친 거죠. 개별적 거래 행위, 이게 일반적 거래 행위. 이 개별적 거래 행위의 경우에는 원래 비진입 표시설이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래서 이제 과실만 있어도 보호를 못 받는, 그러니까 경과실이 보호를 못 받는 태도였는데 이제 요거를 변경해서 얘처럼 바꾼 거죠. 그래서 비진입 표시인 경우에 비진입 표시라고 이제 보지 않고 태도를 바꾼 판례의 태도는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선이 아니 무과실이래. 무중과실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경과실이 보호를 받는 것으로 해서 얘랑 궤를 맞춘 거죠. 그러니까 이 개별적 거래에서 이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대표 행위를 대표권 제한의 문제와 동일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결과가 다른 게 좀 이상하다라고 본 거예요. 자, 520번 보겠습니다.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가 맺은 법률 행위의 효과는 대표 개인이 아니라 본인인 법인에게 귀속하고 다만 이 대표가 현명했다면 어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누구하고 도장을 찍었다면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러한 법률 행위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기본적으로는 개인이 아니죠. 개인이 아니고 법인의 대표 기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만이 책임 귀속의 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래 그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대표가 연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지만 자, 이사와 회사 간의 소송인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대표권이 없고 감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다만 이때 이사의 의미에 대해서는 현직의 이사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제 사임하거나 해임된 사람이라면 그냥 대표가 하는 거예요. 자, 522번.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관계가 이사의 재직 중에 일어난 사유이지만 이미 퇴임한 경우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가 아니라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분이 대표합니다. 맞고. 임기가 정해진 대표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이사의 결의로 대표이사에게 해임하는 경우에 385조 1항의 유추 적용에 의해서 이사들인 경우에 이때 남은 임기 동안의 보수를 손배 청구할 수 있잖아요. 이걸 유추 적용해서 회사에 대해서 대표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죠. 요거는 유추 적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분이 이사에서 잘려서 대표직까지 날아가는 경우라면은 이사에서 잘리는 것 때문에 손배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대표 이사직에서만 해임되고 이사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24번.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 이것도 이제 회사의 귀책 사유가 되는 거죠. 외관의 존재, 부여, 신뢰 중에 이제 부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외관의 존재에 대한 요건이란 말이에요. 공동대표이사에게도 표현대표이사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맞아. 그때 이 외관의 존재에 있어서 단순한 대표이사, 그냥 대단한 명칭이 아니라 대표이사다. 앞에 공동자를 붙이지 않은 것만으로도 외관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느냐? 표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면할 수 없다니까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사량이라면은 뭐 문제 제기하시고
여기서 공동대표이사 얘기를 쓸 때 마지막 부분에 여기도 표현대표이사가 적용되느냐의 여부에 대한 판례,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걸 쓰시고 그러면 표현대표이사가 성립하는지를 보겠다고 해서 항을 바꿔서 표현대표이사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표현대표이사의 의 요건 중에 요거를 검토를 면밀히 따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상법 상고조가 정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회사 책임에 관한 규정은 표현대표이사가 대표권 없는 사람이죠. 자기 명칭, 그러니까 본인 이름을 쓰는 경우는 물론이고 자기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표이사, 그러니까 진짜 대표이사의 이름을 쓰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관이 형성돼서 사람들이 오인할 만한 상황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사 또는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해도 상고조가 적용이 되죠. 임의로 표현대표 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회사가 이걸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는 경우. 그 중요한 표현은 알면서도입니다. 회사가 모르면 책임이 없어요. 알면서 방치한 경우에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이고 이것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정이 된다는 것을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표현대표 이사의 행위로 인정이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만일 그 행위에 이사의 결의가 필요하고 거래 상대방이 제3자 입장에서 이사의 결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선의이나 무중과실인 경우라면, 그러니까 바뀐 태도에 따라서 무중과실인 경우라면 회사는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네, 이것도 이제 문제에 조금 오류가 있는데요. 제가 수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그 문제가 묻는 것은 표현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전단적 대표 행위가 적용이 되느냐? 이건 맞죠. 이건 맞는 판례의 태도예요. 근데 전단적 대표 행위, 표현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사의 결의를 안 거쳤어요. 개별적 거래에 이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인데 이사의 결의가 없었다는 것을 지금 변경된 태도에 따르면은 선의 그리고 무중과실이면 보호를 받죠. 중과실이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경과실은 보호를 받는 거고. 자, 근데 걔가 선의이지만 무중과실인 경우라면 보호를 받아야 되죠. 회사로서는 책임을 면할 수 선의이고 뭐 무중과실이라는 경우라면 회사로서는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있다를 살리려면은 선의이지만 뭐 중과실인 경우라면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지문에 오류가 있네요. 그렇죠? 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고 이것도 변경된 내용을 다시 업로드할 때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단적 거래 행위에 있어서 전단적 대표 행위는 유효하다. 그렇죠. 이 신주 발행이나 사채 발행과 같이 집단적 거래 행위와 같은 경우는 이사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알았거나 알 수 있어도 신주 발행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상대방이 악의라고 해도 언제나 유효하다는 점. 자, 회사의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치지 않은 대표이사의 전단적 대표 행위는 상대방의 선악의를 불문하고 무효이다. 이건 언제나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전단적 대표 행위 중에 영업 양도와 같이 주총이 필요한데 주총이 필요한 이유가 법률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이라면 이거는 그냥 무효예요. 상대방이 선의라고 해도 언제나 무효라는 걸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30번. 정관에서 이사의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 뭐 정관이든 법률이든 이사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것에 대한 차이는 없어요. 뭐 어쨌든 이사의 결의가 필요한데 안 했다. 그리고 집단적 거래 행위가 아니다. 라면 그 전단적 대표 행위로서 변경된 판례의 태도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상대방인 제3자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선의 이외에 무중과실까지 필요합니다. 이제 변경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차이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경과실이 보호받지 못했는데 지금 경과실이 보호된다. 단순히 선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중과실도 없어야 보호를 받는 거죠. 그리고 531번 보겠습니다. 회사가 이사의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마쳤을 것이라고 신뢰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3자가 이사의 결의 유무를 확인한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해태한 경우 경과실에 불과하므로 경과실에 불과한 경우에는 회사가 거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죠. 보호를 받게 되니까 거래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여기 532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